이 weed out이라는 뜻이 잡초를 뽑는다는 뜻인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4년차 의대생 정디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의대를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대에 지원하실 학생들이면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아는데, 제 채널에서는 의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의대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알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시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계세요. 저도 의대에 준비할 때 제 부모님들과 이런 걸 상의를 안 했거든요. 그냥 제가 알아서 했지, 제 부모님은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런데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학부모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을 다시는 분들 보면 자신의 자식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보시면 그나마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같이 자식이 의대생이고 아니면 자식이 의사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말할 영상은 절대로 100%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글들과 제가 검색을 해서 알아낸 것들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면 왼쪽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꼭 있어야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에서 의대를 들어가려면 꼭 학사 학위가 필요해요. 이 학사 학위는 대부분 4년 정도 걸려서 따죠. 근데 3년 안에 따는 학생들도 있고, 요새는 추세가 꼭 대학을 4년 안에 졸업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5년 아니면 6년, 7년 이렇게 걸려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 사람마다 어쩌면 일을 해서 학비를 벌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분들은 뭐 신분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늦게 졸업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국은 고등학교 때 AP 클래스라고 Advanced Placement 이런 클래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클래스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 AP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패스를 하면 대학교에서 받을 학점을 미리 줘요. 그러면 그 학점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 때 학점을 따는 거에 통계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다 보면 고등학교 때 그 AP의 테스트를 많이 봐서 크레딧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조기 졸업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AP 클래스를 많이 듣고 테스트를 패스를 해서 대학교를 2년에 졸업하고 약대에 간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대학교들은 이 AP 클래스를 아예 인정을 해주지 않는 대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의대들은 이 AP 클래스에서 딴 학점들을 대학교에서 따서 학점을 받은 것들과 이렇게 동등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의대에서 학생들을 픽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말을 못하죠. 어쨌든 학사 학위는 필요해요. 미국에서는 2년제 대학교를 다녀서 Associate Degree를 딸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돼요. 꼭 학사 학위 위로 있어야 돼요. 석사 학위도 되고 뭐 박사 학위도 되는데 학사 학위 밑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학사 학위가 무슨 전공을 따냐가 문제가 아니고, 프리메 클래스라고 의대에 들어갈 때 필수적인 클래스를 들어야, 그리고 거기서 학점을 받아야 돼요. 어떤 전공을 해야 되냐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이 프리메 클래스들 중에서는 의대마다 require한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게 의대마다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클래스들은 좀 다른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학교마다 권장하는 클래스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표준적으로는 biology, 생물학을 1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의 모든 의대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학점을 따는 걸 권장을 해요. physics, 물리학도 마찬가지로 1년. 여기서 1년이라고 말하는 건 2학기라는 뜻인데 이 물리학도 생물학처럼 8학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1년에 두 클래스에 듣는 거죠. 보통 Physics 101, 그 다음에 Physics 102 이렇게. 이것을 꼭 바로 연달아서 배울 필요는 없는데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그 다음으로 General Chemistry. 이게 일반 화학 아니면 무기 화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8학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이라는 건데 이 클래스도 8학점을 따야 돼요. 4학점짜리를 2개 듣는 거죠. Organic Chemistry 1 and Organic Chemistry 2 이렇게 듣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weed out class라고 해요. 이 weed out이라는 뜻이 잡초를 뽑는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클래스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이 클래스를 통과를 하지 못해서나 아니면 이 클래스를 듣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의사가 되는 걸 포기한다는 클래스가 바로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이에요. 이렇게 옆에 보이시다시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되게 힘든 클래스이긴 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힘든 과목이죠. 그 다음엔 Calculus, 미적분이라는 건데 한국 분들이면 미적분은 보통 고등학교에서 다 마치시죠? 미국도 고등학교에서 하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중학교 때 다 배우려나? 어쨌든 이건 3학점. 그 다음으로는 English, 6학점. 여기서 English라는 거는 영어인데 한국에서 말하면 국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닌 사람이 미국말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미국에서도 한국같이 국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클래스예요. Do you understand the words that are coming out of my mouth? 그리고 요새는 대부분들의 의대에서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생화학을 필수적으로 한대요. 그 다음으로는 이건 권장하는 클래스들인데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라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이라는 뜻인데 이거에 보통 Sociology, 사회학, 그 다음에 Psychology, 심리학이 들어가요. 이 두 개의 클래스들을 권장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으로 필수적인 MCAT이라는 시험에 이 두 과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MCAT이라는 건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라고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테스트죠. 이 테스트는 제가 봤을 때만 해도 화학, 생물학, 그리고 물리학이 중요적이었는데 지금은 사회학이랑 심리학도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권장을 하죠, 대학교 때. 자, 그럼 지금까지 필요했던 건 학사학위와 MCAT 테스트.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이것은 제가 검색했을 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추천서예요. 제가 알기론 모든 의대들은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요. 추천서의 개수는 의대마다 틀린데 보통은 2개에서 3개 아니면 많으면 4개까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부하고 이 시험, 그 다음에 GPA, 그 다음으로 어려웠던 게 바로 추천서 받는 거였어요. 이 추천서가 교수한테 받는 걸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한테도 받는 걸 권장해요. 왜냐면 의대에 가는 거니까 의사한테서 추천서를 받으면 좋겠죠. 근데 보통 대학교 학생들이 의사를 아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shadowing이라고 의사들을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해서 추천서를 받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어떻게 일을 하든가 봉사활동을 해서 추천서를 받아요.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한테 추천서 받는 거는 연구를 같이 해서 받던가 아니면 그 클래스에서 잘 해서 눈에 띄어서 받던가 아니면 TA라고 Teaching Assistant라고 어떤 클래스들은 TA들이 있는데 이 TA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과외를 해주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돼요. 이 학생들이 이 반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과외같이 도움을 줘요. 문제도 어떻게 푸냐 그런 방식도 가르쳐주고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이 TA들이 그걸 대답하죠. 모르면 물론 교수한테 물어보지만 이 TA들은 거의 대부분 이 클래스에서 월등한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대한 정보들은 잘 알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것들은 제가 알기론 이거에서 끝이에요. 하지만 왼쪽에 보이시는 꼭 필요한 것만 하면 의대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의대에서는 꼭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의대도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대부분의 의대는 이 공부 말고도 다른 부분들을 많이 봐요. 이런 다른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research, 연구예요. 보통 대학교에서 science class, 과학 클래스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대부분은 연구를 해요. 또 어떤 교수들은 연구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수업을 가르쳐야 되는 교수들도 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교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연구실에 가서 학생이 같이 연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연구 도와주는 것도 크레딧이 생겨요. 그러면 이 트랜스크립트에 이 기록이 생겨요. 이 연구를 통해서 그 교수한테 추천서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다음으로는 일 경험. 이 일 경험이라는 게 병원에 관련돼서 일한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웨이터 아니면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만들었던 거 뭐 그런 거 등등 다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력서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봉사활동. 봉사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그 다음으로는 동아리.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가 많거든요. 미국에서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Pre-Med Society라고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만들어낸 동아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 동아리에선 의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모여있으니까 정보도 같이 쉐어하고 아니면 의사들이 직접 와서 제가 말하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그런 것들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취미. 취미도 이력서에 써서 제출을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운동을 한다. 아니면 내가 여행 같은 걸 즐긴다. 여행을 즐겨서 뭐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도 많이 가봤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력서에 써서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개수보단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위치에서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그거를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이 교사가 이 연구를 한 결과를 논문으로 쓸 때 내 이름이 그 논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일을 한 만큼 이름 순서가 있거든요. 그게 first author, second author, third author 이렇게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second 아니면 third,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더 후에 들어갈 수도 있죠. 보통 첫 번째는 교수가 들어가는데 어떤 학생들은 첫 번째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동아리. 이 동아리에선 리더십이 있는 역할이 더 좋아요. 그냥 동아리에 가서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 중 한 명인 학생보다 그 동아리에서 뭐 돈을 관리하는 treasurer 아니면 그 동아리에서 회장, 동아리 회장, president 아니면 vice president 아니면 그 동아리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게 그냥 보통 멤버보단 더 좋죠.
그 봉사활동도 그냥 하루, 여기서 하루, 그 다음에 다른 봉사활동 하루 이렇게 하는 것보단 한 달 아니면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길게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이 쉽지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너무 많이 애를 쓰면 다른 부분들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려지 말고 조금 하더라도 굵게 길게 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필요하진 않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대에선 They want a well-rounded student.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대에서 학생들을 뽑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영상을 다른 의대생들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의사분들도 계시고 그 분들이 제 의견과 다른 게 있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댓글을 핀을 해서 맨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그 댓글도 참고해주세요. 제가 말했던 거에 잘못된 정보들이 있으면 그 댓글로 수정을 할게요. 자, 이 영상에서는 의대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벌써 아시겠지만 공부만 잘한다고 의대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공부만 잘해서 학점이 좋고 테스트를 잘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공부를 잘하고 학점을 잘 받고 테스트를 잘 봐도 이 다른 부분에서 잘 못했다면 의대에서 뽑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 의대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학생분들 아니면 그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모든 분야들을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했던 경험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